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철쭉은 아니죠. 원래 원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외철쭉, 사직기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미 생활한 지가 거의 한 20년에서 25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토착화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직기, 이 외철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종류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2,500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는 한 100가지 종류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홍산, 꽃이 아주 빨갛고 깔끔하고 그래요. 이제 보통 분재형 철쭉을 보면은 잎의 크기하고 그 꽃의 크기하고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잎이 작으면은 꽃도 작아요. 그리고 잎이 한 중간 정도 되면은 꽃도 한 중간 정도. 그래서 뭐 잎 크기를 보면은 꽃이 얼마 정도 크다는 걸 보통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꽃이 한 나무에서 꽃이 색깔이 여러 개 피는 것들은 보면은 주로 잎 색깔도 여러 가지로 보통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교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잎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이름을 새로 만들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나름대로 이제 장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쪽에 수세가 너무 많아요. 이쪽은. 그래서 수세를 지금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이니까. 수세를 이쪽에서 수세를 못 줄이면은 저 위에가 나중에 다 말라버려요. 꼭지가. 그냥 어떤 나무든지 분재든 수간부, 요 수간부가 가장 중요하고 머리가 깔끔하게 살아야 나무가 완전한 형태를 이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쪽에가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그 사람이 좀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수세를 줄이는데 많은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서서히 보면은 지금 줄여 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꽃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잎이 조금 더 떨어져도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뭐 이거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론 꼼꼼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하면서 나름대로 보고 줄여야 되겠다 싶은데 많이 밀식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밀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밀식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죠. 이렇게 줄여주고 이 부분에도 많으니까 이렇게 줄여주죠.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예? 이 부분에도 이렇게 많으니까 줄여주겠지. 많이 시원해졌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꽃따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가면 수영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순이 하나 났는데 이게 필요할까 아닐까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정을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따내버리면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요거는 가지가 하나 죽었죠. 하나 죽었으니까 따내고 요거는 나중에 키워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놔둬 보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에 것들은 세력을 키워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끝 부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가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세력이 잘 붙어요. 힘이 한두 개가 물을 빨아당기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물을 빨아당기면 훨씬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더 힘이 더 좋아져 가지고 나무가 굵게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보면 아래쪽에는 확실히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지면 이렇게 죽은 가지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죽은 가지 많이 생기는 거는 나무 스스로 자기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조절해서 영양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 스스로 가지를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사람이 먼저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관상 가치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요것도 보시면은 이쪽에 죽은 가지 있으니까 잘라내고, 여기도 보시면 이쪽 부분에가 많죠. 이렇게 많으니까 많은 부분, 겹쳐지는 부위를 없애버리고 가지가 많은 부위들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거를 떼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만 남게끔 이렇게 보시면. 이 철적 분자는 수세가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많이 쏠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겠지만 밑에 쪽에 수세가 많아. 수세가 많으면 위쪽으로 힘이 적게 가니까 위에 가지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따기를 할 때 아래쪽 수세를 많이 죽여줘야만이 위쪽하고 똑같이 평행하게 거의 같이 평등하게 갈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안에 속가지들, 마른 속가지는 다 손을 봅니다. 이렇게 말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손을 보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것들은 이제 별거 치이는 것들, 치여가지고 가지가 마른 거예요. 소나무 전정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른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것도 먼저 어느 정도 솎아내고 나면은, 방법은 뭐 소나무 전정이나 방법은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마른 가지들 나오는 것들 다 솎아내시고, 이렇게 똑같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내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 가지들은 1년, 2년, 3년 동안 이거는 이제 계속 힘을, 요 가지가 위에 하고 아래쪽으로 나와서 역삼각형을 만들려 그러면 아래쪽 가지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르면 성장이 멈추니까 일부러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세력이 지금 이만큼 나왔으니까 나중에 철사거를 한번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삼각형으로 가지가 맞아지겠죠. 치우는 가지는 잎을 너무 많이 따버리면 거꾸로 힘이 안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남겨둬야 힘이 좋은 요 가지가 이제 쭉 뻗어 나오게끔 놔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가지를 굵히고, 네. 그다음에 그 길이도 길게 뽑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있던 가지는, 여기에서는 처음에 만들어진 가지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요거는 안에 속가지가 있으니까 요런 같은 경우는 다른 가지들에 치여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겠죠. 역삼각형이 안 되면 이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서 처음에 난 조그마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마디 하나가 1년에 이만큼 자란 겁니다. 이렇게. 나와고 네. 1년 자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또 2년 자라고, 여기 이제 3년 자라고. 네. 이제 요걸 그대로 놔두면은 요거가 이만큼 또 자라서 4년 차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요거 상태를 보면은 철사그레만 해서 놔두면은 다른 가지들하고 가지 굵기도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버리죠. 이렇게 가지를 따버리면은 요것만 가지고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위아래에도 그렇죠. 예. 역삼각형의 모양도 나오고요.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잎섞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은 위쪽에는 가지를 솎아내지를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항상 거꾸로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고, 네. 내려올수록 이제 가지를 솎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쭉 솎아내야 돼. 지금 위에 보면 가지는 솎아내지 않고 잎만 지금 그 꽃만 딴 거예요. 꽃만. 네. 꽃을 딴 거는 꽃 기부를 이렇게 완전히 따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요걸 만일에 딴다 그러면은 네. 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떼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따주는 거죠. 깔끔하게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따줘야만이 이게 씨방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영양가가 덜 가니까 이 나무가 네. 훨씬 더 건강해져요. 씨가 있으면은 씨를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 영양분을 다 그쪽으로 보내게 돼요. 네.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잡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따게 되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땁니다.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거 아래쪽으로는 어차피 그러면 밑에 쪽에는 세력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딱 버려서 2개만 남겨놓고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딸 때 그냥 가위질을 안 하고 손으로 따도 상관없나요? 손으로 따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네. 깨끗하게 잘 떨어지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가지가 이렇게 쭉 연달아 나 있는데 여기가 눈으로 봐도 좀 많아요. 여기가 그죠? 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따도 되고 이렇게 네. 따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아래쪽에 쳐지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쳐져 있는 부분들은 힘이 덜 붙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쪽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버리고 네. 위에 있는 것도 한 개만 이렇게 남겨놓고 지금 이 부분도 가지가 너무 많아. 이게 같은 평형으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2개죠. 가지가 요 2개. 네.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남겨놓고 가에 거를 이렇게 따버려요. 이렇게 속가지입니다. 속가지는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따주고 이것도 이렇게 따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너무 많죠. 따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크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굳이 이거 죽은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거 가위질 안 해도 손으로 이렇게 따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제끼면은 이런 거 좀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죠. 가위질 하면 더 깨끗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죠. 이제 나무에 양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손으로도 해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뭐 어느 게 정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아무래도 가위질 하면은 깔끔하게는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가 많은 걸 하면서 가위질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안 돼. 지금 이게 이제 많은 걸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위에 거부터 먼저 하고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지금 키우는 가지입니다. 키우는 가지. 지금 2년 만에 이만큼 자랐어요. 마찬가지로 키우고 자가지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보기 싫으니까 따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가지예요. 요거는, 요 가지는 의도하지 않은 가지가 너무 굵게 자랐어. 이런 것들은 좀 아까워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줘 버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나려면은 여기 가지가 있으니까 요 가지를 키워야 되겠죠. 요 가지를 키워서 굵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 요 너무 가깝게 속가지가 있으면은 안 좋으니까 솎아내고 잘라내고, 지금 이쪽도 보면은 한쪽에서 가지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내주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은데 아래쪽으로 처진 가지는 일단 잘라내주고, 요 가지가 있으니까 요 가지 살아야 되겠죠. 또 같이 또 왔으니까 따내주고, 이 같은 경우에 아래쪽까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력이 많이 붙어요. 많이 붙으니까 되도록이면 밑에는 가지를 작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가지가 여기까지 있던 게 이거를 좀 더 길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 4년 정도 걸렸겠죠. 1년, 2년, 3년, 4년 정도 걸렸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꽃을 따면서 가지를 이렇게 솎아 나가다 보면은, 아, 어느 쪽에 이 부분은 좀 가지가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더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가지를 더 달아야 되겠다는 게 자기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많죠. 많은 것들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위로 올라가는 상향지를 뜯어내고 없애고, 그 다음에 하향지 아래쪽으로 처진 것도 잘라내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아래쪽으로 처진 거는 힘이 안 붙어서 놔둬도 자라지를 않아요. 아래쪽으로 처진 것들은. 그리고 상향지는 위로만 올라가는 거는 힘이 너무 좋아 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안 맞아요. 평행이. 그래서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자르고 아래로 처지는 거 자르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도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이게 많아요. 아래쪽이니까. 따내고, 지금 여기도 한꺼번에 다 갈려 있으니까 따내고, 참아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아래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래쪽에 보면은 기부에 난 것들, 일단 기부에 난 건 의미가 없어요. 다 따내주고,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가지를 만들 때 사실은 의도지 않게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분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원래 뭐 이런 부분에 원래 이렇게 살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죽고 하다 보니까 쌍관으로 나와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요거를 나중에는 결국은 요거를 잘라내고 이걸 살려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거는 지금 키우고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이거를 철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게 돌아와야 되겠죠. 요게 요런 식으로 돌아서 나올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 잘라 없앨 겁니다. 근데 실제로 눈으로 봐도 이 부분이 보기가 싫어요. 물론 방향은 이렇게 잡아져 있지만은, 그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일단 나중에는 요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지고 요거 대신에 아래쪽에 있는 요 가지가 훨씬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배일이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가지를 굵히는 작업, 여기 1년이라 그랬죠. 1년, 2년, 3년, 4년, 이것도 한 5, 6년 정도 키운 건데, 확실히 아래쪽에는 이렇게 금방 굵어져요. 힘이 많이 붙으니까. 가지를 많이 달아 놓으면은. 그리고 요 방향을 틀기 위한 작업은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는 겨울에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사람도 마취를 하듯이 나무도 겨울에는 잠을 자니까 그때 철사 작업을 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중에 겨울에 한번 철사 작업하는 거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억지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여드린다면은 요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철사 작업 하면은 충분하게 돌릴 수가 있는 작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가지가 이렇게 말라 죽었는데 이 부분에서 먼저 그걸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줘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줬으면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아마 그 작업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보기 싫지만은 나중에 요 가지는 요렇게 S자를 해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옆쪽하고 다 평평성이 맞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사 작업을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할 때쯤 돼서 보면은 그때는 이미 지금 요 이제 씨방을 땄던 이런 부분에서 꽃이 다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